친절한 상담 방송 4시 주식해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윤입니다. 일제 불매운동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실정인데요. 정부에서는 소부장 산업전략 시즌2를 한다고 밝혔고 또 일본과의 관계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반사 이익을 받는 소부장 관련주는 국산화를 통해서 성장이 커졌고 주가에도 반영이 잘 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시대를 읽어가면서 주식 매매를 하시는 게 내 계좌의 수익을 챙겨가는 방법 중 하나일 겁니다. 저희와 함께 전략 세우시고요. 보유 종목은 상담 받으시길 바랄게요.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고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그럼 주식 해결사 함께 하실 거죠? 렛츠 고! 오늘 함께할 두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모도투자그룹의 최병진 전문가, 김민재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30분 전에 장이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제가 궁금했던 종목 HTS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전날 미국 유럽 시장의 하락과 미국 선물의 약세, 그리고 오늘 수급 상황에서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로 인해서 이 하방 변동성이 확대가 됐습니다. 특히 금융투자에서 매도폭이 컸는데요. 하락장에서도 긍정적인 흐름 보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뉴스 함께 보시죠. 먼저 SK그룹주입니다. SK바이오팜의 공보주 청약이 대박을 치면서 SK 관련주들이 다시 상승으로 돌아섰는데요. SK바이오팜의 평균 경쟁률이 323대1로 청약 증거금 약 31조를 모아서 역대 최대 청약 증거금으로 우뚝 솟았습니다. 다만 오후장에서는 탄력이 둔화가 됐는데요. SK케미칼 11.22% 상승 마감, SK케미칼 우선주는 상한가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장에서 유독 튄 종목은 단연 비대면 진료 관련주였습니다. 정부가 첫 민간 샌드박스로 재외국민 비대면 의료를 의결했다고 합니다. 우선 인하대 병원 그리고 라이프 시멘틱스의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2년 임시 허가를 줬다고 하는데요. 비트컴퓨터가 상한가가 풀리면서 21.93% 상승 마감, 유백케어는 더 매물이 출회가 됐습니다. 종가는 5.77% 상승하면서 거래 형성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에이프로젠 그룹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상승 모멘텀은 코로나 차단 효과였는데요. 에이프로젠 제약이 5.41% 상승이 됐고요. 에이프로젠 KIC가 12.45%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또 하나 에이프로젠 HNG가 있죠. 상한가를 터치한 뒤에 오늘 25.44%로 상승 마감이 됐는데요. 전문가와 에이프로젠 그룹주 그리고 에이프로젠 KIC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큰 뉴스 중 하나가 바로 증권세 개편안이었습니다. 2022년부터 모든 금융투자 상품 소득에 동일 세율을 매기고 2023년부터는 모든 투자자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데요. 이 소식에 오늘 증권주가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키움증권 마이너스 6% 넘게 낙폭 키웠습니다. 마이너스 6.02% 하락 마감. NH투자증권도 마이너스 4.31%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DA테크놀로지입니다. 최근 정의서 현대차 부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만나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 논의하는 등 2차 전지 전망이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가운데 2차 전지 설비업체 DA테크놀로지도 강세 뛰었습니다. 최종으로는 6.75%로 강세 마감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DA테크놀로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궁금했던 종목 두 종목을 골라봤고요. 전문가와 함께 흐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이프로젠 그룹주 그리고 에이프로젠 KIC입니다. 최병진 전문가, 오늘 코로나 치료 모멘텀으로 인해서 그룹주 전체가 들썩였는데요. 결과가 1, 2주 내로 나온다면서요? 네, 1, 2주 내로 나온다는 소식에 따라서 에이프로젠 그룹사 자체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 부분은 전북대학교와 융합항체 관련해서 이제 개발하는 부분이 오히려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차단 효과를 어느 정도 확실하게 나타냈다라는
그 부분이 기대감을 높였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는 국내적으로 한번 살펴봤을 때 항체 관련한 부분, 항체 백신을 생산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예방 백신 시장을 점유할 수 있다는 기대감, 예방 백신 같은 경우에는 최대 나라당 한 100조 이상까지도 기대를 해본다고 하기 때문에 그 기대 심리가 에이프로젠 그룹사 전체적으로 매수세를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에이프로젠 KR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이프로젠 본주와 지금 합병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1대 16이라는 합병 비율을 봤을 때 시장에서 평가하는 가치보다는 굉장히 높은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가의 탄력성을 높이기보다는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면서 약간은 더딘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부분이 종가를 한번 보더라도 윗꼬리를 다소 길게 끌고 내려온 모습으로 마감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과거에 합병 이슈가 나타나고 나서 5,000원 부근까지 급등을 하다가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조정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장기 EP 형성을 터치를 하고 여러 가지 유의미한 소식에 따라서 급등 흐름을 나타냈지만 지금 3,000원 부근에서 그 이상까지 가기에는 합병 이후의 가치를 봤을 때는 약간은 부담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만약에 추가적인 반등 흐름 그리고 2주 안에 유의미한 결과 추가적인 이슈가 발생한다고 하면은 1차적인 목표가로는 3,500원을 한번 잡아보시고 그 이상 가격으로 왔을 경우에는 절반 이상을 분할로 매도하셔라. 만약에 가능하시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전량 매도도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2,500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런데 최병진 전문가, 이 에이프로젠 HNG가 왜 가장 상승폭이 컸나요? HNG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예전에 이제 합병 이슈나 여러 가지 에이프로젠 관련한 이슈가 떴을 때 가장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 부분이 과거에나 지금이나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은 한번 차트로 넘어가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과거에 합병 이슈 에이프로젠이 이제 합병할 거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얼마까지 올라갔나요? 500원에서 6,000원 이상 급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또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합병 이슈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지속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유효하지만 에이프로젠 KC의 물량 부담보다는 보다 가볍고 가격도 낮은 HNG의 매수세가 더 크게 들어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단타로 대응하신다고 하면은 KRC보다는 HNG가 오히려 수월할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전체적인 가치를 봤을 때에는 본주와 합병을 하고 있는 이제 KIC가 오히려 매력적일 수 있다. 중장기로 봤을 때는 좋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병진 전문가와 함께 에이프로젠 그룹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DA 테크놀로지에서 알아볼게요. 김민재 전문가, 2차 전지 모멘텀으로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요. 이 차트를 보니까 추세적으로는 상승 추세가 아니더라고요. 혹시 회사가 약한 걸까요? 사실 뭐 회사가 약한 부분보다는 여태까지 좀 하락 추세가 길었던 종목인 만큼 아무래도 위로 올라갈 때마다 매물 소화가 좀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DA 테크놀로지 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결국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꺼지지 않는 불처럼 계속 활활 타오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뭐 현대와 삼성 그리고 LG가 모두 지금 이 전기차 쪽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대표들이 좀 모여서 얘기를 한 적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결국은 이 테슬라 쪽, 즉 전기차 쪽에서 해외에서 계속 신고가를 좀 갱신하는 쪽이 바로 이 테슬라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호재가 전달될 때마다 2차전지 종목들이 지금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뭐 그린 뉴딜 정책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에도 당연히 2차전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모멘텀과 그리고 유럽 쪽에서 지금 친환경 이산화탄소 배출 제한권 때문에 점점 2차전지 종목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DA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앵커님께도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좀 우하향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지금 다른 2차전지 종목들 중에서는 좀 상승할 때 매물 소화가 좀 많이 필요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이 DA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2차전지 종목들이 대부분 좀 강세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더 보여드리면
뭐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오늘 뭐 구리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서 주가가 좀 급등의 흐름이 나왔고 필옵틱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LNF 같은 경우에도 오늘 주가가 좀 급등을 하면서 상승하는 모습, 즉 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시장이 지금 현재 안 좋은 상황에서도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올라간 종목으로 매수하시는 방향보다는 조정을 잘 받고 이제 막 상승하려는 시점에 종목을 잡으시면 어느 정도 수익을 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민재 전문가와 함께 DA 테크놀로지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궁금했던 종목 두 종목을 알아봤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종목 해결사 시간입니다. 시장이 잘 가다가 오늘 또 쉬어가니까 마음이 불안불안하실 거예요. 그럴 때 저희가 있잖아요.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연락 주세요.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로는 전화 상담 도와드릴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좀 목소리가 밝으신데요. 어떤 종목 갖고 네. 계세요? ABL 바이오를 갖고 있고요. ABL 바이오요. 오, 매수가가 네네네. 궁금한데요. 매수가 얼마세요? 29,000원에 30% 갖고 있어요. 29,000원이요? 네네. 최근에 급등이 나왔던 기술 이전 또 소식으로 나왔던 건데, 언제 매수하셨어요? 29,000원이면? 아, 이거는 옛날에 한 1년 전에 갖고 있어갖고 12,000원대, 14,000원까지 막 12,000원 떨어질 때까지 갖고 있었어요. 아, 고생을 그러면 많이 개- 했던 종목인데 큰 수익을 안겨줬어요. 네네, 그냥 계속 가 있었는데 너무 이제 손질도 못하고 해갖고. 아, 그럼 최근에 39,000원 부근까지 왔었잖아요. 네네네네. 이때는 매도할 생각이 없으셨던 거예요? 아, 그때는, 저 생각도 없었고. 아. 근데 이제 어젠가 이렇게 쭉 네. 빠지니까 어머 이제 이게 너무 위에까지 왔나 싶어서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아, 어제 또 낙폭이 커지니까 이제는 좀 팔 네네네네네. 구간인가 싶으신 거죠?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1년 동안 이 종목으로 고생 많으셨고요. 네네네네.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가 잘 알려드릴게요. 네, 좀 잘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좀 초보라서 이거 어. 처음 시작해갖고 이거 사갖고 그리 고생 많이 아, 했어요. 정말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최병지 전문가 지금 큰 수익 보셨습니다. 목표가 잘 설정해 주세요. 네, 우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종목이 최근에 급등 흐름을 나타내면서 수익이 많이 발생했는데 네네네. 고생을 시켰다는 게 그동안 이제 보유하셨을 때 막 12,000원까지 내려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생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6월 18일 날 보면은 4만 원 부근까지 올라갔었잖아요. 맞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때 한번 정리를 절반 정도라도 하셨으면 네네. 좋았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네네. 이 종목이 지금 이중항체를 기본 플랫폼으로 해가지고 차세대 면역 항암제를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지금 뭐 5건의 기술 수출을 토탈하면 1조 4천억 원 정도의 기술 수출을 진행을 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추가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우선은 이제 미국의 AACR이라고 아마케가 6월 22일 날 진행이 된다는 소식 때문에 추가적인 기술 수출이 나올 거다. 거기에다가 이제 알테오젠 또한 선발대로서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내면서 그 때문에 이제 같이 올랐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예, 왜냐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이제 5만 원에서 30만 원을 넘어가면서 이제 38만 원까지 찍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련한 이슈가 이제 추가적인 기술 수출이 가능한 종목들을 여러 군데에서 이제 찾아봤겠죠. 알테오젠을 네. 잡기가 부담스러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ABL 바이오 또한 더욱더 탄력적으로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근데 다만 아쉬운 게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이 뭐 추가적으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면 좋겠는데 약간은 조정 국면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네.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추가 상승은 가능하고 네. 코로나 이슈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1조 2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외국에서도 여러 가지 신약 개발이나 이제 임상 진행 관련해서 그 진입 장벽을 좀 낮췄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우선은 지금 자리보다는 한 35,000원에서 36,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오늘 또 그 35,000원 가갖고 빵 내려오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왜냐면은 알테오전을 조금 유심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우선 이제 제약주의 투심을 좀 좌우하는 게 이제 알테오젠이기 때문에 네네. ABL 바이오 위에다가 이제 관심 종목이 있잖아요. 그 위에다 알테오젠을 놓으시고 네. 그다음에 알테오젠 움직임에 따라서 어떻게 이 종목이 변화하는지도 한번 체크를 하신 다음에 네네네. 그리고 이제 갖고 계신 만큼 이제 큰 수익이 났었다가 좀 줄어들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비중이 30%가 적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 또 그래 돈도 많이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갔어요. 네네네네. 그러면은 욕심을 조금만 낮추시고 네네. 35,000원에서 36,000원에서 6,000원 사이에 뭐 그 네네. 이상 온다면 더 좋겠고요. 네네네. 그 정도 가격에 온다고 하면은 비중을 5%씩 한 아, 세 번 예. 정도만 나눠서 수익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훅막 밀려 내려가고 또 그럴까봐 이제 조금 걱정이 되면 떨어지고 그럴 네. 경우에는 네. 이 마지노선을 제가 잡아드리자면 네네네네네네. 이게 3만 원을 이탈하면 안 돼요. 아 3만 원을. 네, 그래서 최대 이제 3만 원이라는 그 단위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심리적 네. 지지 라인이자 매물대가 될 수 있는데 네. 세력들이 일부러 3만 원을 뚫고 내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여유 있게 네. 29,500원까지를 마지노선으로 잡으시고 어차피 네. 강하게 이탈 안 하면 회복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 예. 그 정도까지만 이익 보존가라고 해가지고 한 29,500원 정도 설정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네네. 올라오면은 35,000원, 36,000원 사이에 비중을 한 절반 정도 낮추신다. 그리고 그럼 이거 장중이라도 29,500원이 오면 그만 이렇게 팔아버릴까요? 그죠 절반 정도라도 네. 정리하시거나 아니면 뭐 전량 네네. 정리하셔도 되고 만약에 네네. 네. 이거를 추가적으로 보잖아요. 네. 그러면 10월 달이나 11월 달 되면은 네. 작년에 이제 HLB가 2만 원에서 20만 원 갔었을 때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때가 유럽 종양학회에서 이제 베스트 오브 에스모를 이제 선정이 당해가지고 그래서 네네. 급등이 나왔어요. 예, 그만큼 예. 중요한 학회니까 그때 되면은 네. 이제 관련해서 또 신약 뭐 기술 수출 관련한 부분을 이용해가지고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으니까 아 예.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이 구간대를 유지한다고 하면은 네네네. 충분히 뭐 4만 원에서 5만 원까지 가능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그냥 마음 놓고 그냥 3만 원만 깨지 않으면 그냥 갖고 있으면 되겠다, 그치? 네, 이제 여유 있는 관점으로 보시면은 괜찮을 것 네네네. 같아요. 네, 시청자님 자세하게 감사합니다. 상담 도와드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네, 전화 상담 풀어드렸습니다. 이제 문자 들어가서 문자 상담 도와드릴게요. 오늘 문자는요. 오늘 상하프론테크 급등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이 문자 풀어볼까요? 16,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입니다. 목표가 매도 시점 상담 부탁드립니다라고 7306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상하프론테크 오늘 종가 상황이 장난 아닙니다. 27,950원 오늘 또 52주 신고가를 갔던 종목이고요. 또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김지 전문가 이분도 지금 수익을 많이 보신 상황인데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설정할까요? 저는 이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최고가 33,350원도 충분히 넘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뭐 실적 관련된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맞지만 일단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주식시장이 현재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아무래도 돈이 몰리는 쪽은 계속 꾸준히 양봉을 켜는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분간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마치기 전까지는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에 계속 돈이 좀 쏠리는 현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하프론테크가 역시도 33,350원 최고가를 역시 넘길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차트를 통해서 간단하게 좀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매수가 자체가 워낙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급하게 매도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1차적으로 수익 실현 비중을 25,000원대가 깨지지 않는 한은 그냥 보유해서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많이 기대감에 많이 상승한 종목이고 사실 실적이 나오는 부분보다 훨씬 더 주가가 높이 올라간 건 사실이지만 일단 유동성 즉 수급이 많이 몰리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내려오면 계속 밑에서 좀 받쳐줄 수 있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25,000원대에서는
깨지게 됐을 때에는 1차 절반만 수익 실현하시고 그대로 가져가시면서 33,350원 이상에서 수익 실현 관점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 상한 프론테크도 풀어드렸습니다. 홀딩하셔서요, 수익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내일장 공략주 힌트 시간입니다. 요즘 내시가 엄청난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3거래일 연속 상한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종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힌트 먼저 확인해 보시죠. 내일장 공략주의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5글자 종목이고요. 샤이니 멤버의 집주인이라고 합니다. 들어보니까 최병진 전문가 이전 추천주가 상한가에 나왔다고 합니다. 힌트는 가벼워 보여도 종목은 알짜 종목이랍니다. 함께 맞춰보세요.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은 5글자 종목이네요. 앞서가는 녹색기술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린 뉴딜 정책과 관련돼 있는 걸까요?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할 만한 종목 5글자입니다. 네. 내일의 온라인 승부주입니다.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 6글자 종목이고요. 양이 테크노 추면 놀라죠? 네! 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름과 관련된 종목 힌트 같아요. 곧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재미있는 힌트가 대거 나왔습니다. 제가 조금 더 캐내볼게요. 일단은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 5글자 종목이고요. 샤이니 멤버의 집주인이라고 합니다. 최병진 전문가, 이 힌트만으로는 종목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더 주세요, 힌트를. 네, 추가적으로 드리자면은 네. 이게 제가 이 힌트 말고 다른 힌트를 생각했던 건데 힌트를 오랫동안 생각하셨나 봐요. 예, 오랫동안 이제 네. 재미를 위해서 이제 네.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집주인의 키부심이 약간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키부심? 예, 키 자부심인가요? 키 자부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키에 대한 본인의 자부심, 나는 자신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 네네. 키부심은 최 전문가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네. 은근히 또 키가 크세요. 네네 그 뭐 유튜버 네. 채팅방을 본다고 하면은 뭐 네. 제가 이제 상의 사이즈가 95에서 갑자기 85까지도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긴 했는데요. 여기서 제 키를 살짝 얘기 드리자면 180이 넘어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키부심이 없지 않아 네, 있을기도 힌트 시간을 하겠죠. 빙자한 또 본인의 자랑 잘 들어봤고요. 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 좀 도와주세요. 네. 여기 지금 뭐 언택트 관련해가지고 지금 코로나 이슈가 다시 발생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언택트나 이제 동영상 플랫폼 관련한 부분,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주가나 이제 기업 자체의 모멘텀을 이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올해 하반기가 된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실적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 지금은 코로나 재유행이 지금 지금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주격 성격의 종목들도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힌트 참 재밌지만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힌트가 가벼워 보여도 참 종목은 알짜 종목이고 항상 수익을 잘 내주고 계시니까요. 프로그램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온라인 또 승부주를 알아볼게요.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이고요. 6글자 종목입니다. 양이 테크노 추면 놀라죠? 라고 하는데요. 이 종목은 평소에 또 김민재 전문가가 재미없는 전문가로 유명해서 오늘 힌트를 좀 오랫동안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 힌트의 뜻이 뭘까요? 사실 힌트 그대로 해석하면 종목명이랑 좀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이것도 될 것 같습니다. 이름에 관련된 힌트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힌트 좀 더 주세요. 네, 여기다 네, 이게 끝인가요? 힌트가? 예, 사실 네. 힌트는 제가 생각한 건 아니고 이번에도 좀 도움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정부에서 일본과의 좀 문제 때문에 국산화 관련된 이슈를 다시 한번 기사가 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수혜를 받을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좀 뜨고 있는 그런 국산화 테마에 있는 종목 그럼 이미 많이 올랐을까요? 아니면 아직 좀 저점에서 상승 대기 중인가요? 근데 아직 지금 현재 뭐 동진 세미캠이나 이런 종목들은 좀 많이 올라간 상태인데요. 이런 종목은 제가 네. 가지고 오지 않고요. 아직 이제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관점 아직 많이 안 올라간 종목으로 가지고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는 저희 프로그램 마지막에 알려드리고 있고요. 또 가격 전략은 MTN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프로그램 끝나고 MTN 실시간 유튜브 들어오셔서 또 가격 전략 링크 체크해 주시고요.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도 꾹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힌트와 참여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상담 도와드릴게요. 전화 받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신세계. 신세계요. 예, 23만 원에 20%입니다. 23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세요? 네. 요즘에 좀 추세가 아쉽네요. 지금 20만 6천 원에 종가 형성했네요. 혹시 언제 네. 매수하셨어요? 그렇게 6월 17일 날. 6월 17일이요? 예. 그럼 약간 낙폭이 거셀 때 매수하신 거세요? 그렇지. 아니, 하자마자 네. 이제 내렸다가 조금 올랐다가 요즘 2, 3일 내로 아주 많이 빠졌지. 혹시 이 종목을 매수하신 계기는 어떤 이유세요? 아니, 저는 저 신세계를 옛날부터 많이 했어요. 그럼 요 앞에도 네. 계속 3, 4만 원 오면 제가 매수를 해갖고 네. 6, 7만 원 되면 팔고 이렇게 계속 했거든요. 이 종목으로 근데 이번에- 트레이딩을 많이 하셨던 종목이시군요. 예. 오. 항상 그렇게. 옛날에는 32만 원까지 팔았거든요. 네. 지난해는. 그럼 항상 종목은 내가 잘 알고 계시겠어요? 예,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물리버려서 처음에 네. 10% 사고 그다음 또 10% 사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 백화점은 뭐 현대나 롯데 안 가시고 신세계만 가세요? 롯데도 가지. 그래도 그래요. 신세계. 알겠습니다. 네, 네. 이 종목에 대해서 또 트레이딩 관점 그리고 또 이슈에 대해서 체크 잘 해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김희재 전문가 신세계 지금 손실이 크십니다. 잘 도와주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종목 지금 계속 꾸준하게 같은 가격대에서 계속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계속 좀 매매를 진행하신 것 같으신데요. 네. 일단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알고 계시겠지만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사실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뭐 크게 좋아질 부분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할 수 있는 종목으로 매매를 좀 진행하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면세점 사업 쪽의 매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너무 좋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오히려 좀 하방 압력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 이 종목에 대해서 차트를 통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차트에 보시면 선을 두 가지를 그어놨는데 일단 23만 원이 매수가라고 하신 거죠? 네. 지금 제가 그 밑으로 20만 8천 원이라는 가격대에 지금 선을 하나 그어드렸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대 자체가 꾸준히 어느 정도 바닥 가격이었다. 즉, 이 종목을 계속 20만 원대 초반대에서 사셨을 때 올라가면 수익을 보셨고 올라가면 수익을 보시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매수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은 20만 8천 원 가격대가 꾸준히 좀 바닥권을 형성하는 강한 지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도 이 종목의 역사적인 흐름을 좀 보시면 이번 코로나19 이슈 때에도 바닥권이 거의 20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왔다가 반등이 나왔었고요. 이 일전에 뭐 미국과 중국의 뭐 무역 협정 뭐 악화라는 이슈가 있었을 때에도 20만 원 초반대까지 올라가면 계속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주가 패턴으로 좀 수익을 보셨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 부분이 크게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일단 밑에서 20만 원대 초반까지만 내려와주면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좀 받쳐주는 종목이긴 하지만 결국 실적이 계속 이런 식으로 안 좋아지면 여기가 깨고 내려가게 됐을 때에는 이제 뭐 시청자님처럼 계속 20만 원대 초반대에서 매수했던 사람들도 이제 갑자기 투매를 유발할 수 있는 가격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한번 흐름을 보시면 이 20만 8천 원, 즉 20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오니까 어쨌든 꼬리를 달고 이렇게 살짝 올려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가격대가 좀 완벽하게 깨지는 순간, 즉 이 코로나19 당시의 저점이 이 19만 9천 원까지 깨지고 내려가는 순간은 이제 투매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낙폭이 지금 현재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손절가 같은 경우는 19만 9천 원으로 잡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절대로 뭐 추가 매수나 뭐 이 종목을 비중을 점점 내려올 때마다 물타기 하시면 안 된다라는 관점인 거고요. 일단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는 위치이지만 여기가 이번에 실적 실망감 때문에 주가가 오히려 더 떨어지게 되면 아주 큰 투매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19만 9천에 깨지고 내려가면 일단은 무조건 비중 절반은 줄여놓으시고 비중 절반은 가져간다는 전략으로 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속 20만 원대 초반대에서 꾸준히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수익을 보셨을 수는 있는데 지금 코로나19라는 이슈 때문에 실적이 계속 여기서 더욱더 안 좋아진다면 여기를 충분히 깨고 내려가서 새로운 저점을 만들려고 이 종목이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꼭 19만 9천을 깨지고 내려갔을 때는 비중 절반은 줄여놓고 나중에 밑에서 다시 반등이 나올 때 뭐 추가 매수 관점을 진행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신세계 네. 또 기술적 분석 잘 도와주셨어요. 이 아, 종목으로 네. 예전에 수익 많이 보셨으니까요. 앞으로도 수익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 네. 추가 매수는 추가 지금 매수는 해서는 추천 안 하셨어요. 예. 네, 그래도 이 종목으로 꼭 수익 나실 겁니다. 화이팅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전화 상담 풀어드렸습니다. 이제 문자함 들어가서 문자 상담 또 도와드릴게요. 문자함 보니까요. 어떤 문자 풀어드릴까요? HLB 눈에 띕니다. 10만 1,9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입니다. 오늘 10만 원이 깨지는 것 같아요. 대표님 전만 부탁드립니다라고 11442님이 연락을 주셨고요. 하나 더 골라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김민재 전문가님을 콕 집어주셨어요. 아남전자 2,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크십니다. 80%입니다. 삼성 AI 스피커 이슈로 오래 들고 있었는데 상담 부탁드립니다라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0601님 이 문자까지 함께 풀어드릴게요. 일단은 HLB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10만 원은 깨지 않았습니다. 종가가 딱 10만 원이에요. 근데 매수가가 10만 1,900원이라서 현재 손실 중인데 최병진 전문가 최근에 유상증자가 있었고요. 약간 추세가 좀 꺾인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어떻게 트레이딩하면 될까요? 네, 유상증자 이후에 이제 권리락이 발생을 했고 약간의 물량 부담감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10만 원 부근에서 물량들을 좀 가볍게 하면서도 심적으로 뭐 상단에 존재하는 매물대를 좀 가볍게 하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HLB 같은 경우에는 리보세라닙 관련해 가지고 병용요법들만 하더라도 대장암 치료 부분과 위암, 간암, 폐암, 그리고 난소암 등 여러 가지 병용요법들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핵심적인 신약 파이프 라인 가치만 본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은 무난하다. 하지만 AACR 그 미국의 암학회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추가적으로 안 나오다 보니까 투심도 덩달아서 위축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적인 부분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HLB가 이제 유럽 종양학회를 다시 한번 이용해가지고 베스트 오브 에스모에 또 선정이 된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큰 폭의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인수를 추진하면서 이제 인수하고 나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글로벌 판권이 있습니다. 그거를 인수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매출과 이익으로 반영이 될 경우에는 제약바이오주 중에서도 실적이 겸비된 향후 미래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셀트리온을 조금씩 따라갈 수도 있다라고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대응하시려고 하면은 한 99,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셔가지고 좀 짧은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올라온다고 하면은 12만 원 부근을 강하게 올라오기 위해선 신약 파이프 라인 관련해서 추가적인 상승, 추가적인 이슈나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를 지금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은 추가 상승은 무난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단기 목표가는 12만 원 정도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LB 단기 목표가 12만 원 설정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문자 풀어볼게요. 다음 문자 제가 아남전자 골라봤는데요. 2,800원에 매수하셨다고 비중이 엄청 크셨죠. 80%입니다. 근데 현재 종가가 1,690원, 지금 손실폭이 엄청 큰 상황인데요. 김민재 전문가, 이분이 이슈를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주가 상황 보니까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어떤 대응을 하면 될까요? 일단 비중을 좀 줄이는 관점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비중 80%까지 담을 만한 종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떤 호재가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이 아무리 실적이 좋거나 아니면 어떤 호재가 있더라도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일단 매물대, 즉 투자를 진행한 사람들이 많이 물려 있다면 결국 이 물량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 같은 게 일단 1,585원과 제가 2,250원, 2,045원을 이제 선을 그어드렸는데 지금 현재 매수하시고 있는 가격보다도 훨씬 더 낮은 가격대에 지금 저항권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손절가입니다. 1,585원이 깨고 내려가게 됐을 때에는
밑으로 낙폭이 좀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가격 1,585원을 꾸준히 좀 지켜주다가 이번 원유 급락과 함께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다가 이 구간을 결국 일단 다시 올려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야남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1,585원을 어떻게든 지켜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라는 큰 이슈가 아닌 이상은 여기를 깨지 않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1,585원에서는 꾸준히 좀 반등하려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그러니까 6월 15일 월요일 이 코스닥이 약 7% 빠지고 코스피가 4% 빠진 날 역시도 거의 10%까지 내려왔지만 1,585원은 지켜주고 그 뒤로도 꾸준히 좀 횡보하면서 가격을 지켜주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585원을 심리적인 지지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종목의 흐름을 보셨을 때 2,045원과 2,250원 2,250원 이 두 가격대가 딱 가장 강한 저항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꾸준히 이 가격대에서 횡보를 했었던 가격, 약 2019년 7월부터 2020년 초반대까지 1월 달까지 계속 옆으로 항보를 하면서 이 구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고 팔고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가격까지 올라오면 계속 맞고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매수가까지 사실 올라오긴 좀 힘든 종목이다. 2,800원까지 올라가려면 굉장히 많은 매물대를 소화해야 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2,045원과 2,050원대까지 올라줬을 때는 비중을 좀 줄이는 관점으로 그리고 현금 확보를 좀 하신 다음에 새로운 종목에서 이 손실을 수익을 좀 메꾸는 관점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남전자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의 주식 고민 해결. 버틸각, 팔각 시간입니다. 저희 전문가들의 이전 추천주 리뷰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또 대응 방법 알려주실까요? 오늘은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부터 리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앱클론, 나노엔텍,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360% 눈에 띄고요. 오늘 또 상한가 간 종목도 있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 리뷰해 주실 건가요? 네, 제가 풍악주로 한번 밀었던 나노엔텍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아니 계속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시니까 이 종목이 어떤 사업하는지 간혹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나노엔텍, 니나노, 이 나노엔텍 풍악주가 오늘 또 상한가에 갔습니다. 상이야. 상한가 갔는데 풍악을 울릴까요? 앞으로는 어떤 각인가요? 지금은 버텨볼 각이라고 더 말씀을 버텨요? 드리고요. 오. 지금 릴리리아, 니나노, 풍악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밤 사이에 유럽과 미국의 증시를 강하게 눌렀던 코로나 대유행, 재유행 관련한 이슈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코로나 진단 키트를 개발하고 있고 수출 허가까지 갖췄기 때문에 관련주로 부각을 받은 부분, 그리고 나서 오늘 상한가를 갔던 메인 이슈는 SK 바이오팜 상장 이슈를 이용해 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메인 주관사랑 그 이하 주관사들을 토탈했을 때 320대 1이라는 기록적인 경쟁률을 기록한 이제 SK 바이오팜 관련해서 지금 SK 최태원 회장님의 미래 전략을 봤을 때에는 10년 정도의 바이오 사업을 구상을 했을 때 SK 바이오팜과 나노엔텍 그리고 SK 바이오텍의 삼각 시너지를 기대를 한다. 이에 따라서 SK 바이오팜이 상장된 이후에는 그만큼 나노엔텍의 추가적인 역할이나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부합을 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상한가를 기록한 만큼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도 추가적으로 전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상장일인 7월 2일까지는 지켜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매매 기간이 7월 2일 다음 주 목요일 전까지 매매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때를 기점으로 조금 더 추이를 살펴봐야 되나요?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기대 심리가 점차적으로 높아질 수가 있는 게 네. 오늘부터 따지자면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지금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디스카운트 카운트가 진행이 되면서 D-1일이 됐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강한 상승을 강한 시세 파동을
이용할 수가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에도 과거의 상단 물량을 봤을 때 과거 전고점이 12,3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12,000원대만 내일 안착을 해주고 지지를 해준다고 하면은 신고가 경신 랠리를 진행을 하면서 추가적인 목표가 한번 단기적으로 한번 설정해 드리자면 14,000원에서 15,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병진 전문가의 나노엔텍 리뷰 도와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들 리뷰 도와드릴게요. LG이노텍, 인텍플러스, 필옵틱스, 에이스테크, 5G, 2차전지, 폴더블폰 관련주 여러 가지 섹터에서 좋은 수익률 주시고 계신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리뷰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에이스테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테크가 오늘 이 하락장에서도 이 고가 기준으로 5% 가까운 또 급등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기관의 러브콜을 받고 있고 이 종목은 앞으로 어떤 각인가요? 그대로 버틸 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에이스테크라는 종목 자체가 좀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화웨이 제재에 따른 수혜를 좀 받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5G의 점유율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이 세 업체를 말씀을 드리면 바로 삼성과 그리고 화웨이 그리고 에릭슨이라는 업체인데요. 지금 화웨이 제재가 들어가게 되면서 결국은 삼성과 이 에릭슨의 지분이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게 될 텐데 지금 이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양쪽 두 회사에 모두 지금 납품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웨이의 점유율이 좀 낮아짐에 따라서 양쪽의 점유율이 점점 높아짐에 따른 수혜를 좀 받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좀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 5G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히 좀 못 가는 추세, 즉 어느 정도 상승을 하기 위해서 계속 대기 중인 상태지만 지금 여건상 좀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5G 같은 경우에는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4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인 부분이 바로 5G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꾸준히 저항을 받았던 이 9,500원대 라인이 돌파가 되는 순간부터 연일 지금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고점 같은 경우는 12,200원인 부분인데 사실 이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그렇고 2분기 실적도 굉장히 대폭 증가할 거다라고 지금 미리 평가치가 나오고 있어서 수급적인 부분도 더욱더 지금 증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실 뭐 외국인이나 기관 뭐 가릴 것 없이 모두 매수가 들어오면서 계속 주가를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현재 시장은 가는 종목만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계속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종목에 유동성이 계속 들어오는 부분, 즉 수급이 계속 유입되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계속 쉬지 않고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내일 정도는 어느 정도 시장이 지금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소폭 이제 좀 멈출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1,700원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 지지가 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종목은 계속 홀딩하셔서 목표가를 좀 꾸준히 높여서 12,200원 이상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등 나오는 에이스테크까지 리뷰 도와드렸습니다. 최종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최병진 전문가의 나노엔텍, 풍악은 아직 이르다. SK바이오팜 상장 모멘텀에 더 갈 종목이라고 알려주셨고요. 에이스테크는 화웨이 보이콧 대표 수혜주, 추가 상승 유효라고 알려주셨네요. 여기까지 버티를까? 8각이었습니다. 네, 요즘 저희 4시가 옥석 가리기를 정말 잘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의 종목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먼저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 5글자 종목이었고요. 샤이니 멤버의 집주인이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채팅창에서 좀 맞추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의 강력한 적이신 네. 강력 전버님이 또 맞추셨습니다. 오. 바로 종목명 말씀드리자면 키네마스터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플랫폼인 편집 앱인 이제 키네마스터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영상 플레이어인 SDK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는 부분, 그리고 전 세계 시장에서 이 기업의 플랫폼이 세계 점유율을 봤을 때 5% 가까운 시장 점유율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동영상 플랫폼 우리나라 기업이 이 정도까지의 점유율을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업 가치가
추가적인 프리미엄을 한번 붙여볼 수가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이용을 했을 때 지금 단기적으로 언택트 관련한 종목들이 지금 원격 진료 관련주들부터 추가적으로 강한 시세 분출이 다시 한번 나오는 시점입니다. 그 부분은 코로나19 관련해서 재유행 관련한 이슈가 언택트 관련주들에도 수급을 이끌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언택트 관련한 부분 그리고 코로나 이슈가 발생한다고 하면은 유튜브 방송이나 그리고 그것을 편집하고자 하는 편집 앱의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서 단기 측면으로만 알았던 코로나 이슈가 하반기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매출 성장도 기대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지금 가격에서 많이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가격 전략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합병 이후에 지금 꾸준한 상승 흐름을 나타냈던 게 코로나 이슈가 발생하고 나서 이제 반사익 관련주로 엄청나게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고요. 그에 따라서 12,000원 부근까지 올라왔지만 코로나 이슈가 약간은 소멸되면서 조정 국면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유럽과 미국을 비롯해서 지금 재유행 관련한 이슈가 이 기업의 추가 상승, 가치 상승, 그리고 프리미엄 가치까지 더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에 따라 우선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목표가를 보수적으로 잡아드리자면 15,000원 부근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1,800원을 잡아드리는 게 지금 1,800원 이하로 내려갈 경우에는 만원 부근을 가지고 약간의 상승과 하락이 반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의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 키네 마스터였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설정 도와드렸어요. 다음으로는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 첫 번째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앞서가는 녹색기술 기업이라고 하는데 5글자 종목입니다. 이 종목 김민재 전문가 저 알 것 같아요. 네, 어떤 걸? 아모르 파티 따따따따따 이거 맞죠? 맞을까요? 네. 종목명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은 아모그린텍이라는 종목이고요. 아모? 네. 일단 투자 포인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좀 투자 포인트가 굉장히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각종 호재에 빠질 수 없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단 소부장 강소기업으로 지금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좀 인정되면서 상을 좀 받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 매출액 같은 경우도 확인을 해보시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이제 29%에서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게 267%까지 성장을 하면서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거다라고 전망이 되는 기업인 만큼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 국면에 있을 때 내려왔을 때에도 어느 정도 좀 안전하게 내가 들고 있을 때 걱정하지 않을 종목이라는 관점으로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재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5G라든지 아니면 전기차 쪽에서도 모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각 업종에서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 이쪽에서도 편입이 되고 저쪽에서도 편입이 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많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회사인 이 아모텍, 지금 과거에도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이 모회사의 아모텍 같은 경우에서도 이 안테나 쪽에서 매출이 꾸준히 좀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 따른 수혜도 좀 볼 수 있다라는 관점,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목표가, 손절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 기준으로 14,500원을 잡아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한 10% 구간 11,8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좀 꾸준히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는 아예 테마성 종목이 아니라면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을 가지고 있으셔야 주가가 조정을 받더라도 좀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관점으로 종목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19 때 주가가 급락이 나온 뒤로 가파르게 주가를 회복을 해주면서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최근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같은 날 떨어졌었죠. 5월 28일 목요일과 그리고 그 다음 월요일까지 주가가 좀 내려오면서 주가가 지금 현재 오히려 매수가 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바로 매수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비중만 잘 비중을 너무 많이 가져가시면 마시고요. 일단 매수 관점으로 진행하시면 좋은 수익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모그린텍 투자 포인트 알아봤고요. 다음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의 온라인 승부주 김민재 전문가의 6글자 종목 양이 테크노 주면 놀라죠? 매라고 하는데 이전에 나노엔텍 그 테크노 1차 주가 또 엄청 좋은
좋은 주가를 보여줬어요. 상한가 갔는데 이 양이 테크노 추는 종목도 상한가 갈 수 있을까요? 투자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뭐 단번에 상한가는 올리지 못하더라도 꾸준히 상승을 하면서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뭐 반도체 관련된 뭐 화학 제품 제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디스플레이 쪽이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 쪽에서도 지금 사용되는 화학약품을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소부장 시즌2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이 불화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가파르게 종목이 상승하고 있는데 아직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부분 때문에 2차적으로 이제 후발대 관점으로 이제 주가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대부분의 매출 같은 경우 SK 하이닉스향으로 매출이 좀 잡히는 기업이다라고 하시면 어느 정도 좀 힌트가 충분히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부장 시즌2라는 뉴스가 계속 꾸준히 좀 나올 것 같아서 이 종목을 매수하시면 현재 시장에서 수급이 좀 몰리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힌트를 추가로 더 받고요. 이 종목은 저희 프로그램 마지막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체크도 꼭 해주시고요. 또 프로그램 끝나고 MTN 실시간 유튜브 들어오시면 가격 전략 링크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클릭해 보셔서 가격 전략 링크도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4시에 또 돌아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